네, KBS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의 썰 김철민 기자입니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특히 어민들,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어업 종사자분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어업, 수산업, 어민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사회와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실 탈북 작가 김주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니까 네네. 최근 일본 쪽 서해안 바닷가에 그 북한 난파된 어선들이라든지 네. 북한 어민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네. 사례가 이제 늘고 있다고 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도 예, 자기 해협에서 어업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업권을 중국에 양도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중국의 어업은요, 북한의 어업하고 달리 무자비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잡을 고기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북한 고깃배들이 설비가 아주 낙후합니다. 북한 그 고깃배도 철선을 쓰긴 하는데 너무 오래 쓰는 거죠. 북한 어선들은 절대 다수 중국에서 대방이 보내준 중국 배하고 똑같은 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새 걸 보내주지. 예. 북한에 내보낼 때는 자기네 쓰다가 중고 완전히 뭐 폐기 직전 그런 걸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북한 사람들은 뚝딱뚝딱 고쳐서 쓰니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 북한 해역에 몰려와서 어떤 어종들을 주로 예, 조업을 대체 보면은 가장 돈이 나가는 거, 예, 보고, 그거, 그다음에 뱀장어, 예, 그다음에 꽃게, 깊은 바다에 있는 거 전복, 소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캐가는 거는 바지락하고 우리 그 북한에서는 대합조개라고 하거든요. 예, 예. 중국 사람들은 수압 핵망식이라고 해서요. 이 간조가 안 돼도 잡아요. 갈구리가 있고 그 갈구리 뒤에 구물이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구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바닥을 긁어요. 뒤집어 엎는군요. 예. 이 철 같은 갈고리 각지로 막 긁기 예. 때문에 예. 실수율이 도저히 30-40%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1톤을 깨게 되면 300-400kg밖에 못 건져요. 예. 나머지 다 깨져요. 아, 예. 그 깨진 건 어떡하냐?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가져가서 예. 염조개를 합니다. 아, 조개 살만 딱 살려가지고 예. 그걸 염을 해가지고 또 염조개를 해서 그걸 또 중국에 팔아먹어요. 예. 북한도 그게 일단은 법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수압 핵망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예. 그리고 북한 어선들 장비가 이제 열악하다고 그러셨는데 뭐 전동 장치를 못 달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게 언제냐면 김정일 때인데요. 예. 고깃배를 이용을 해서 탈북이 많아지니까 예. 서해안에서 동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예. 대형 고깃배, 예. 어선 쪽배고 이다음에 일반 그 쪽배들 있잖아요. 그 작업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는 못 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부는 또 아무나 못 된다고 그러던데요. 물론 먼 거리 원양어선 같은 거는 안 돼요. 예, 그것도- 먼 데 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선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출신 성분이나 토대 이런 걸 따지죠. 보는 당연히 거죠? 따지죠. 그거는. 예, 예. 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기관들에 있는 수산사업소라든가 예. 이런 데서 이제 좀 배 타고 다니는 거는 뭐 그건 그렇게 크게 가리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뭐 이런 무역선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배를 고깃배. 타는 사람들은 네. 그게 이제 왜 인기가 있는 직업이 되는 거죠? 일단 무역선은 돈을 벌어 오잖아요. 예. 제 생각인데 추측인데 보면은 북한 무역선이 거의 뭘 팔아먹습니까? 밀수로 해가지고 무기, 마약 뭐 이런 것만 싣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만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사실 배 타는 사람들을 이게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뱃놈 이랬거든요. 예. 우리 남편 뱃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지금은 뱃님이라고 그래요.
벤님.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북한 시장을 예속화하면서 북한 수산 자원을 외화로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예. 당연히 그 물고기, 외화 자원이 풍부한 바다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잠수부예요. 잠수부들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복, 소라가 엄청 비싸거든요. 잠수부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제대로 된 기구를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원시적이에요, 아주.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잠수부들 있잖아요. 예. 그냥 검은 호수 있잖아요. 예. 호수를 이게 입에다 물어요. 무슨 물고 들어갑니까? 예. 이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고무관을 한쪽에다 담배 물듯이 한쪽에다 물고 예. 한쪽으로는 날숨을 쉬면서 한쪽으로는 들숨을 쉰대요. 결국 뭐냐면은 그걸 오랫동안 하면 잠수병이라고 해서 그렇죠. 잠수병이 병이 생기죠. 와요. 예, 맞아요. 예, 올라온 다음에 보니까 저도 직접 목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냥 쓰러지더라고. 아, 예, 쓰러지면 막 옆에서 또 뭐 인공호흡하고 뭐하고 해서 또 살려놓고 예.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팔다리가 다 어떻게 막 아프고 뭐 이러면서 예. 그래도 이게 돈 벌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잡아온 수산물들이 북한 내에서 이렇게 소비는 안정적으로 잘 되나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 걸 소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 중국이 다 가져와요. 아, 외화 원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잡으려고 하고 목숨 걸고 잡고 음, 일단 수출로 해서 나가다가 불합격 분들 예. 뭐 깨졌거나 예, 죽었거나 뭐, 뭐 꽃게 다리가 끊겼거나 예, 예. 선도가 좀 변한 거 예. 이게 시장이 굴러가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그겁니다. 꽃게 같은 거 보고는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때는 그램을 따져요. 1g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보고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또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보고에다가 잡은 보고에다 납덩어리 있잖아요. 납덩어리. 그걸 예. 입안으로 이렇게 쓱 그래도 쓱 과거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바지락 조개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잔돌들이 바지락 조개와 비슷한 잔돌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벌써 그 양반들은 조개 전문가들이에요. 중국 그렇겠죠. 사람들. 이 마늘 싸놨잖아요. 예. 발로 그냥 한 몇 마디 툭툭툭툭 쳐보면은 조개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덜 섞이면 무조건 차잖아요. 귀신처럼. 그러니까 꽃게가 또 재미나요. 꽃게는 암코가 제일 뭐 규격이 있긴 한데 암놈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알 때문에 예. 꽃게 알이 또 맛있죠. 이게 그물을 건지다가 이 꽃게 그물은 되게 얇거든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꺾어져요. 그렇죠. 떨어져 예, 나가죠.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쌀이 꼬챙이라고 하는데 쌀이 나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키붓을 해가지고 예. 야, 꽃게 다리가 이렇게 끊겼다면 이게 끊긴 쪽 안쪽 살에다가 이게 나무를 꽂고 다리를 다리를 끼우는 거죠. 꽂습니까?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밀수 얘기를 하셨는데 서해상에서 밀수가 이제 많이 벌어진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어떤 품목들을 주로 밀수를 하나요? 아 이게요. 그 아마도 2000년 들어서서 권한의 행군 끝난 다음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예. 전이었던지 중간에 했던지 북중간에 해상무역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예. 병강무역이라고 해서 예. 이게 원래 공식 무역이긴 해요. 예. 근데 뭐냐 공식 무역일 때 뭐냐면 평안북도 앞바다에 납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예. 그걸 무역 섬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 세관이 예. 그 북한 세관은 두 개가 있거든요. 일반 사회를 담당하는 보위부 세관이 있고 군부가 또 성군 정치를 한다 어쨌다 하면서 군부가 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서 외화를 독자적으로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군부 회사가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군부 회사를 다스릴 수 있는 군보위사령부라는 곳에서 세관을 또 만들어요. 두 개 세관이 납도라는 섬에 예. 주둔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한테도 갈취하고 북한 사람한테도 갈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잖아요. 예.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중국 대방이 북한 대방한테 휴대폰을 준 거예요. 이 다음번에는 여기 섬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해서 중국 용해 쪽으로 접근을 해라. 예. 그래서 계속 휴대전화를 하래. 예. 그러면 이게 통신망에 걸리는 위치가 있대요. 예. 그래서 나하고 통화가 되면 어느 핵으로 오라. 예.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해상 밀수인 거죠. 이걸 하는데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해양경비대나 그 다음에 해군사령부에서도 이걸 잡겠다고 경비정들이 가는데 심각한 건 뭐냐면 중국을 드나드는 고깃배 일단 뭐 어선이긴 한데 무역선이에요. 이거는 연유가 풍부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연료, 뭐 항상 공급을 해주니까 북한 경비정은 연료가 없어요.
부족해서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도망치면은 저게 바다라는 게 따라가면 경주점이 빠르긴 하죠. 근데 못 잡으면은 도중에서 연료가 떨어지면 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쫓아가다가 못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 쑥 가요. 저도 그 배를 타봤거든요. 밀수선을 타보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 잣을 그때 중국에다 파는 그런 위탁을 받아가지고 예. 뭐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볼까 해서 만졌다가 그래서 그 배를 타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떠나는데요. 예. 불을 다 끄고 가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 가다가 경비정한테 걸렸어요. 중국 경비정이? 아니, 북한 경비정. 예, 뭘 실었어? 잣이다. 예. 아 그래? 증명서 내놔. 그래서 배 증명서를 다 뺐어요. 예. 그때가 김일성이 생일 전이었거든요. 너네 중국에 갔다가 와서 우리한테 맥주 몇 잔자에다가 뭘 요구를 해요. 그다음에 현금 몇백 달러. 이거 뇌물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이거 가져와라. 이게 얘네들 알거든요. 갈 때 배는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싣고 오는 것들 잡아야 그렇죠. 여러 가지 뺏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지경이 됐으니까 예. 사실상 뭐 이게 뭐 바다 경비를 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 용에 들어간다? 예. 야,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외국도 가서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서 예. 어느 해구에서 만났어요. 중국 배가 나와서. 예. 잣을 다 옮겨 싣고, 옮겨 실은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건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같이 갔던 그 회사 양반이, 형님, 중국 가서 좀 놀다 옵시다. 하죠.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나는 그때 탈북이라는 생각을 안 할 때잖아요. 예. 아니, 올라가도 돼? 야, 어떤 놈들은 3개월씩 놀다 오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대방이 그 통역 가는 사람이 조선족이었는데, 예. 괜찮아요. 오세요. 막 우리말 막 하고 하니까, 아, 그래? 가보자. 그래서 중국 배에 옮겨 타고, 중국에 상륙했어요. 그러니까 1차 탈북인 거죠. 예. 그 대련하고 이 단동 사이에 동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간 거죠. 와, 희한하죠. 중국도 그 시내 가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때 삼성 애니콜을 한 대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잣을 밀수하셔갖고 돈은 좀 버셨어요? 못 벌었죠. 왜 못 그러니까 버셨어요? 그것도 뭐냐면 그 거래를 했던 무역회사 놈들 자체가 예. 이미 전에 중국에 잣을 싣고 갔다가 퇴송된 거. 아주 불량한 불량품. 거. 이거하고 제 잣하고 그 회사 창고에다 넣어놨더니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셨다가 네. 그 밀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탈북에 대한 그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결국 탈북을 네, 하시게 된 해박한 거군요. 지식과 동기를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이렇게 북한의 어민들의 실상, 북한 어업의 고단한 현실,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뭐 북한 바다에서 벌어지는 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어업권을 팔아넘긴 이후에 이제 북한 바다가 자꾸 황폐화되고 이제 있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서둘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그 북한의 어업, 수산업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김수성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남북의 썰 일상편은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